예, 반갑습니다.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1강부터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요정의 미를 걸을 수 있도록 한번 강의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 혜택하고 또 세제 혜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대급부도 있었죠.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규정들하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재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 이렇게 갖고요. 또 그걸 정리를 하고 나서 과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다고 했었을 때 단기 임대로 해야 되는지 장기 임대로 해야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 혜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주택을 취득하면은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전용 면적이 60제곱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신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하고 준주택인 오피스텔 할인에서는 취득세가 100%가 감면이 됩니다. 하지만 100% 감면이 된다 할지라도 최소 납부 세액 제도에 의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배웠고요. 보유기간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그게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4년짜리로 임대 등록을 하느냐 장기 8년짜리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용 면적에 따라서 약간 감면율이 틀리다고 했어요. 당연히 장기로 갈수록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받는데 적용 요건은 이건 최초로 분양을 받지 않고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두세대 이상을 임대했을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주택을 다 합해가지고 6억 원이 넘으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합산을 배제한대요. 그런 혜택이 주어졌었고, 소득세에 가서는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도 냈고, 그러면은 나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30%를 내야 될 세금에서 감면을 해줬고,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75%를 감면을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됐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서 소형주택에 하에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혜택이 양도 쪽에 있었죠. 양도 쪽과 관련돼서는 총 6가지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중과 배제예요.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았을 때 그럴 경우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을 때는 팔려는 주택에 대해서 중과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요건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면서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2018년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거주 요건 배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내가 한 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언제 취득분부터 적용되죠? 2018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근데 이 거주 요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가액 요건, 면적 요건 아무것도 요하지 않아요. 단지 의무임대기간, 너가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 8년만 준수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양도와 관련된 특혜가 비과세 특례입니다. 요 특례는 다른 것들은 보면은 내가 임대주택으로 한 주택에 대한 특례인데 이거는 내가 임대주택으로 한 주택 외의 주택에 대한 특례예요.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하나의 주택이 있었을 때 이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6억 원이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추가 적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니었죠. 우리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3년 이상 초과된부터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만약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6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씩 최대 10%를 추가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요건은 기준시가 6억 원이면서 5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와 관련돼서 가장 큰 특혜가 장특공제 특례 적용하고 세액 감면이었죠. 장특공제 특례 적용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단기로 하면 안 되고 8년 장기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장기로 해가지고 8년 이상 임대 또는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는 장특공제를 50% 또는 70%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장특공제를 8년만 해도 70%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이 조금 있었죠. 얘는 가액 요건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냥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 가액 기준이 그동안 없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요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 뭐니 해도 양도세 100% 감면이었어요. 물론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되겠지만 엄청 큰 특혜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요건이 더 까다로웠죠. 왜? 가장 크게 발목을 잡았던 요건이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내가 지금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이 세액 감면은 적용받을 수가 없었죠. 취득 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10년 이상 임대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면은, 또 취득 후 3개월 내에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하면은 10년 이상 하고 나서 팔았을 때 양도세 100%를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9.13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요건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었을 때 어떤 의무 규정, 과태료 규정, 좀 불이익, 단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의무임대기간의 준수죠. 그러니까 내가 단기로 했으면 4년, 장기로 했으면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도 부과가 되고 지방세, 국세에서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4년, 8년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의무임대기간이에요. 이와는 별도로 국세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특례 규정이 요구하는 별도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각 법에서 규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 시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없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한번 보면은 임대차 계약신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럼 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이때 계약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게을리했을 때, 또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해가지고 임대했을 경우에, 또 임대차 계약을 내가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했을 때, 또 준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쓴다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때, 또 의무임대 기간 중에 임대하지 않거나 매각했을 때, 그 다음에 등록상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의무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하지 않고 주택을 매각을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양도 허가를 받거나 포괄 양도 양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적용이 배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대주택당
1,000만 원씩 부과가 됩니다. 굉장히 큰 불이익이겠죠.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에서 이러한 혜택 과태료 금액이 너무 낮대요. 그래서 규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아까 우리가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택 한 채당 1,000만 원을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죠.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가 국세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부여받게 되면은 임대사업자는 매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소득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피부양자의 자격에서 벗어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료가 별도 발생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직장에 다녀가지고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할지라도 주택임대소득금액의 3,4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거와는 별도로 이 소득 원래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세제 혜택과는 반대급부로 이런 의무 규정과 건강보험료, 과태료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을 점점점 더 강화를 시켜 가고 있어요. 한번 그동안 어떻게 강화가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분부터는 단기 임대주택이 아닌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는 단기든 장기든 5년만 임대기간을 했으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줬는데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무조건 8년 장기로 해야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소득세 중과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2018년 3월 31일까지는 단기든 장기든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2018년 4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무조건 8년 장기 임대로 해야만 이 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2018년 9월 13일 날 이제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서도 몇 가지 세제 혜택이 강화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겠대요. 아까 좀 전에 본 건 뭐죠? 18년 4월 1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장기로만 해야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제는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설령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를 이제는 합산 배제를 안 하고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중과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 취득하는 거, 언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액 요건이 없었던 게 크게 이제 요건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았을 때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그때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은 거주 요건이 배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가액 요건이 없었고, 또 국민주택이면서 가입 요건이 없었던 게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을 적용할 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가입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가입 요건이라는 것은 수도권 내에서는 임대사업자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를 시키고 있어요. 이와 발맞춰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도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솔직히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부터 1월 1일부터 이제 비과세가 없어지고 이제 분리과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분리과세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분리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1년의 유예 기간을 더 줘가지고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2천만 원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다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 임대 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향후적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임대차 현황, 임대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갖고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무 검증하고 세무조사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다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 등록을 했었을 때 요건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요건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요건들이 축소된 게 아니고 세제 혜택들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세원관리 강화 그리고 우리 임대소득에 대해서 거의 노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는 반대급부로 각종 의무 규정으로 인한 제재, 그 다음에 과태료,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단지 세제 혜택과 이런 불이익을 크기만을 갖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과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현황, 임대차 현황, 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지금처럼 누락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누락했다고 하면은 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예전처럼 문제를 안 삼고 넘어갈지 이 부분이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세무서는 국세청은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 현황에 대한 정보를 이제 손쉽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주택 임대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 검증 및 세무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최근 전산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상호 정보 교환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현황을 굉장히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지금처럼 주택 임대 소득을 누락할 수 없는 상황이 조만간 도래를 한다면은 최소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로 해야 됩니까? 장기로 해야 됩니까? 단기 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이 4년이고 장기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이 8년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인한 각종 의무 규정과 의무 규정 준수와 과태료 등을 생각한다면 저라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가지고 하루빨리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될 수 있죠.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제 혜택이잖아요. 지방세, 국세에서 부여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제 혜택이 크면 클수록 더 긴 의무임대기간, 그러니까 4년짜리보다는 8년짜리,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야만 보다 큰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되는지는
내가 적용받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제 혜택 중에서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어떤 건지를 먼저 명확하게 확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한 채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 채를 갖고 몇 년 보유하다가 비과세를 적용받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라면 나는 굳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거는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 요건 배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4년의 의무 기간만 충족하다가 팔아도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다주택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70%,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라면 단기로 하면 안 되죠.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결론.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내가 궁극적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적용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단기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이거는 물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되고요. 보유세에서 재산세, 소득세에서 30% 감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쪽에서 보면은 거주 배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을 배제시켜 주는 거, 이거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추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경우에 적용받을 수 없는 세제 혜택들은 이런 것들이 있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중과배제, 그 다음에 장특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러니까 단기로 하느냐, 장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받는 세제 혜택들이 다릅니다. 근데 물론 장기로 해가지고 모든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게 굳이 장기가 아니라 하면은 단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세제 혜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세제 혜택을 모두 다 적용받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 그래요. 각 특례마다 적용 요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은 가액 요건만 요하는 게 있고, 어떤 요건은 가액 요건 플러스 면적 요건을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의무 임대 기간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8년, 어떤 거는 10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용 요건, 그 다음에 특례 내용이 뭔지를 확인을 하시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세제 혜택이 어떤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강부터 해가지고 오늘 17강까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세법이라는 게 낯설잖아요. 낯설고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또 주택으로 인해서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차피 투자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있어서 세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제 혜택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내용들을 그래도 숙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강의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